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경제활동 인구조사 통계를 통해 한국 여성의 노동 공급이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사이의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노동 공급이 꾸준히 증가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가치관의 변화 또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고 얼마가 꾸준하게 이루어졌는지 또는 어느 시점에 더 변화가 컸는지 구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더 구체적이고 수치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여성 노동 공급 증가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어떤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품의 공급도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공급의 법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동 역시 인간이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받고 제공하는 상품이라고 본다면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 공급이 늘어나겠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여성 노동 공급의 증가를 이끌어온 핵심 요인은 여성 임금 수준의 상승이라고 지적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알바네시와 프라도스의 2022년 연구에서 가져온 그래프입니다. 미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인 CPS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남녀 간 임금 격차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주황색 선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고 녹색 선이 남녀 간 임금 격차를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에 따르면 남녀 간 임금 격차가 빠르게 감소한 1980년대에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정체되었던 1990년대 후반에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상승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임금 증가율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들도 많습니다. 한 다른 예로는 제이컵 민서의 1985년 논문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민서는 세계 주요 국가에서 1960년부터 1980년까지 임금 증가율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 증가율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봤는데 실제로 임금 증가율이 높았을수록 여성 경제활동 참가 증가율도 더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조지 보르아스의 노동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의 약 60%가량을 임금 상승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인들은 여성의 상대 임금 상승과 별개의 요인일 수도 있고 여성의 상대 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친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발전입니다. 역사 속에서 형성된 남녀 간 분업의 뿌리에는 남녀 간의 신체적 또는 생물학적 차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술 진보는 종종 이러한 태생적 차이가 덜 중요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면 기계를 사용할 때 근력 등의 신체 조건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진보는 여성이 더 잘하거나 여성에게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고 이를 통해 여성 노동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성들의 교육 확대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증가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생산성이 향상되며 임금 수준도 상승했을 수 있습니다. 결혼 연령의 상승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기점으로 여성의 노동 공급이 감소하게 될 경우 만약 결혼 연령이 상승하면 결혼을 늦게 하게 되면 그만큼 여성이 일하는 기간 또는 일하는 여성들의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요인은 자녀 수의 감소입니다.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양육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다른 자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성들은 밖에 나가 일하는 대신 집에서 양육 등 가계 생산 활동에 전념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자녀 수가 줄어들게 되면 반대로 집에 머물며 가계 생산 활동에 전념하기보다는 밖에 나와 일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인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수가 줄어들며 여성의 노동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여성들이 노동 공급을 선택하면서 자녀 수를 줄여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가계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가계 생산 기술의 발전도 지적됩니다. 세탁기, 오븐, 가스 및 전자레인지, 청소기 등 가계 생산 기술의 발전은 가계 생산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줄였고 가계 내에서 한 사람, 즉 여성이 가계 생산 활동에 전념해야 할 필요성도 줄였습니다. 이러한 점들도 여성의 노동 공급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의 노동 공급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시기와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여성의 노동 공급이 꾸준히 증가해왔고 이에 따라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는 감소해 왔습니다. 여성 노동 공급과 관련해서는 U자 모양의 정형화된 양상이 적어도 두 가지 관찰됩니다. 첫 번째는 연령과 노동 공급 사이의 관계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다가 이후 결혼 및 출산을 경험하며 노동 공급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더 나이가 들면서 자녀 양육의 부담이 줄어들 때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국가별 소득 수준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사이의 관계입니다. 소득 수준이 아주 낮거나 높은 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편입니다. 반면 중간 정도 소득 수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소득이 아주 높은 국가 또는 아주 낮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역사 속 여성 노동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과거부터 이른바 여성의 일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생산활동의 성별 분업 역시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과 근대화를 겪으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랜 구분이 이제는 점점 더 옅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계 자료로 살펴봤을 때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활동 참가율의 성별 격차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성 노동 공급의 확대는 성인식이나 가치관의 변화 이외에도 여러 정량화가 가능한 요인들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요인 중 하나는 여성 상대 임금의 상승입니다. 다른 요인들로는 기술 발전, 여성 교육 확대, 결혼 연령의 상승, 자녀 수 감소, 가계 생산 기술 발전 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의 여성 노동 공급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는 여성의 일이라는 주제로 과거에 여성들은 어떤 일들을 했고 현재 여성들은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